포인트. 자, 그러면은 명제 쪽으로 가볼게요. 자, 명제 단원에서는 이제 할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명제가 용어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뭐 함수 단원하고 뭐 비교할 거는 아니긴 한데 내용 자체는 명제가 좀 더 많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명제라는 용어의 정의를 좀 놓고 본다면은 집합은 모임이었죠. 분명한 모임. 뭐가? 원소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분명한 모임이었다면은 명제는 문장이죠. 문장. 아니면 식도 됩니다. 명제는 문장도 되고요. 식도 됩니다. 다만 명확히 해야 돼요. 그렇죠? 수학이기 때문에 분명해야 됩니다. 뭐가 분명해야 돼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죠? 참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나는 멋지다.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내가 봤을 때 멋진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안 맞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고, 아, 가을 하늘은 푸르구나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봤을 때는 안 푸를 수도 있고, 이건 좀 애매하긴 하다. 미안해.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렇죠?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건 뭐 당연히 그냥 참이에요. 참거짓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때요? 걔는 식물이다. 그렇죠? 자, 얘는 명제가 돼야 돼요? 되죠? 왜냐면 이게 거짓인 경우는 자기 머리 무의식 중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짓이 분명한 명제이기 때문에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되는 게 맞기는 해요. 자, 그럼 이런 거는 어떨까요? x 제곱은 0보다 크다. 식이죠. 자, 얘는 식이에요. 자, 참거짓이 분명해요, 안 해요? 이거 앞에다 써놓은 x가 실수네요. x가 실수네요. 그럼 되죠? 이 명제예요. 참인 명제입니다. 괜찮죠? 참인 명제예요. 이런 것도 명제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x제곱은 1보다 크다. x가 실수라고 하죠. 이거는 식이에요. 그쵸?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불분명해요. 왜? x가 0 같은 경우에는 성립을 안 해요. 거짓이에요. 근데 x가 막 3 같은 경우에는 참이에요. 얘는 때에 따라서는 성립하고 때에 따라서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뒷부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한번 해볼게요. 등호가 존재하는 식, 아니면은 그러니까 문장 쪽에서는 별로 안 헷갈리니까 식 쪽에서 한 번만 볼게요. 식, 그 중에서도 양쪽에 변이 있는 식만 일단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우리는 이거를 맨 처음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등호가 존재하는 식, 등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등호가 존재하는 식, 부등식이 있어요. 자, 이때 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학 4, 1단원에서도 2단원에서도 얘기하지만 항상 성립하는 식, 항등식,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성립하는 식, 방정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같은 경우 모의고사 올려놨는데 풀었어? 지금 가야 돼? 내일 아침에? 알았어, 안녕. 자, 방정식은 특정한 경우만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항등식 같은 경우는 x제곱은 x제곱이죠? 얘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똑같네요. 자, 얘는 그러면 명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참인 명제예요. 괜찮죠? 참인 명제. 그럼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
x는 xx. 얘는 요것도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 절대로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x 제곱은 4 이렇게 나오면 얘는 안 되죠. 방정식은 명제가 아닙니다. 방정식 명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x가 2일 때는 참이에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참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참이 아니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참이고 때에 따라서는 참이 아닌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방정식은 넓게 따지면 좀 조건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부등식도 한번 볼게요. 부등식도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절대 부등식. 어차피 뒷단원에서 나오는 뒷단원입니다. 이거는 뒤쪽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같이 한 번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될 거예요. 자, 항상 성립하는 케이스, 대표적인 케이스. 그게 지금 아까 이쪽에서 써놓은 뭐죠? 절대 부등식은 얘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x제곱은 0보다 커나다. 실수인 경우에. 무슨 제곱을 하더라도 반드시 음수가 안 나온다. 얘만 잘 생각해주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명제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부등식이 있어요. 그렇죠? 특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부등식. 뭐 예를 들어서 x가 4보다 그렇죠? 이런 거. 4보다 큰 수들은 거짓이 되고 4보다 작은 수들은 참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건. 그래서 얘를 조건 부등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원래는 그냥 부등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잠깐만 한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저기 1번부터 4번까지 한 번만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저기 뭐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는 뭐 심심하면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름 열심히 써놓은 거여가지고 별로 안 궁금하면 안 봐도 되는데 그냥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자. 아무도 안 느끼네. 그렇죠. 4배수면 2배수다.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고요. 얘는 조건이죠. 왜냐면 방정식은 때에 따라서만 성립하는 애들이라서 조건으로 볼 수 있겠고, 얘는 명백하게 거짓인 명제입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분집합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x가 실수인 이상, 여기 실수로 써 있죠. 실수인 이상 절대값 씌우면 절대 음수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얘는 그냥 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또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정의라는 용어와 정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용어랑 정리라는 용어. 근데 정의랑 정리는 솔직히 지금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왜 얘기하냐면은 아직도 이거를 문제집에서 다루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내신에서 희박한 확률로 아직 내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율로 놓고 보면은 그냥 내 예상입니다. 내 예상이 한 1%? 100개 학교 중에 한 학교 낼까 말까 약간 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거의 안 내요. 거의 안 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써놓을 때도 걔네 이름에 명제 정리 뒷콩만 이렇게 써놓은 게 별로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한번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주면 됩니다. 자,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좀 써놓기는 했어요. 길기는 해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냥 약속이에요. 그냥 그렇게 놀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어떻게 보면 되냐?
그냥 사전 딱 펼쳤을 때 예를 들어서 지우기가 무슨 뜻이지? 사전 딱 펼쳐요. 그럼 지우기에 대해서 뭔가 써져 있죠? 그게 정리예요. 괜찮죠? 그건 그냥 약속입니다. 저기 김철수한테 가서 야 너 이름이 왜 김철수야? 그러면 너 그냥 김철수야. 그래 그런 거야. 괜찮죠? 이거 그냥 약속입니다.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걸로. 자 그러면 정리는 뭐냐? 정리는 이거예요. 정리는 검증된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런가? 이미 증명이 완료가 된 참인 명제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미 증명이 완료된 참인 명제. 자, 그래서 이거 뭐 지난번에 얘기했나? 정리랑 법칙 관련된 거? 한 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했나? 자, 저기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정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둘 다가 뭐냐면 참이에요. 참. 근데 얘는 사실 확실한 참은 아니에요. 얘는 확실히 참이에요. 자, 예를 들면 법칙 같은 건 뭐냐? 뭐 써보다 보니까 되네. 안 되는지 되는지 증명을 확실하게 한 건 아닌데 아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과학 쪽에서 많이 나와요. 과학 쪽에서. 그래서 무슨 뭐 힘의 법칙, 뭐 작용반작용 법칙, 광속불변의 법칙, 힘의 법칙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힘의 법칙, 뭐 예를 들어서 광속불변의 법칙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광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증명이 된 걸까요? 안 됐어요. 그럼 왜 쓰는 거지? 아인슈타인이 광속이 일정하다는 걸로 우주에 관련된 계산을 다 해보니까 다 맞아떨어지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립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발견해낸 모든 것들이 다 뚫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그럼 일단 광속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다들 그냥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발라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광속은 일정하지 않아 라는 게 툭 튀어나오면 그냥 다 깨지는 거야. 근데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되냐? 과학이 발전을 해요. 거기서 과학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연산법칙. 연산법칙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검증이 다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왜? 벤다이그램으로 보니까 이게 예외가 없이 다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은 뭐야? 벤다이그램으로 증명한 거는 증명을 안 치나? 안 쳐요. 수학자들이 증명으로 인정하는 거는 정말 수식화해서 예외 케이스가 절대 없다라는 거 확신이 들었을 때만 인정을 해요. 그렇게 증명이 마무리된 게 정리예요. 그래서 정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렇죠? 자, 이것도 뭐예요?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만든 게 아니죠. 그냥 원래 성립하는 거예요. 원래 성립하는 건데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이거를 증명해서 이거 절대로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라고 증명을 마무리해 놓은 거야. 괜찮죠? 그래서 얘는 증명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는 이미 증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써도 돼요. 예외가 절대 안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이건 지금 갑자기 똑바로 소리인데 법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백조라는 거, 백조에 있는 백자가 이 한자가 흰 백자의 세조자예요. 흰색. 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붙일 때 백조는 다 하얀색밖에 없어서 백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은 검은 백조가 있어요. 검은 백조. 그러니까 법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예외 없이 성립을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뭐야 백조인데 왜 검색이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산 법칙도 전부 다 그냥 되니까 쓰는 것 뿐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정의와 정리를 나타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냐? 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게 정삼각형의 정의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해도 이거는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뭐야, 그럼 둘이 똑같은 얘기 아니냐? 둘 다 정삼각형 아니냐? 근데 정의는 얘가 정의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 얘에서는 얘네 각이 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괜찮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삼각형에서 세 각의 길이가 똑같은 거를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얘가 정의고요. 얘가 정의예요. 야, 그럼 뭐야? 정의와 정의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를 다 외워야 돼요. 모든 정의를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떨까? 끔찍하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단순 암기 느낌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은 뭐 몇 가지 주요한 애들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삼각형은 정의가 이거. 왜?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는 도형 같은 경우는 길이 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냐? 보통 이름에 그냥 저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같은 변, 한마디로 두 변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특별한 케이스 중에서는 뭐가 있냐? 이제 사각형 쪽에서 정의들이 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사각형을 본다면은 사각형의 정의는 4개의 각이 지어진 도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안에 나오는 게 사다리꼴이 있겠죠? 그럼 사다리꼴의 정의는 뭐냐? 자, 집이 있어요. 우리 집 지붕이 망가졌어. 그 지붕을 고치려면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겠네. 그래서 사다리를 세워놓고 밑에서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이 모양이 사다리처럼 생겼네. 그래서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행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정의는 한쌍평행입니다. 이거 내가 뻥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예요. 사다리꼴은 진짜 사다리처럼 생겨서 그래요.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로. 한쌍평행이에요. 한쌍평행. 자, 그럼 그 안에 또 나오는 평행사변형이 있겠죠? 자, 이름 안에 어지간하면 정의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평행사변의 정의는 뭐냐? 평행하는 거야. 뭐가? 4개의 변이 평행한 도형이에요. 근데 4개의 변이 다 똑같이 평행한 사각형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냐? 얘는 이렇게 두 변이 평행, 이렇게 두 변이 평행. 그래서 평행이 두 쌍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두 쌍평행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 안에는 또 뭐가 있냐? 당연히 직사각형이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마르코가 있을 거야. 자,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냐? 이름 안에 있긴 한데 왠지 좀 직이라 그러니까 모처럼 느껴져요? 직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정의가 4각이 직각이다. 괜찮죠? 4각이 직각이다. 이게 정의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르코. 미안해. 얘는 이름이 참 이상하죠? 미안해. 뭐가 말란다? 뭐가 말은 미안해. 4변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4변의 길이가 똑같은 도형을 마르모. 자, 그러면은 그거의 공통된 부분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그래서 4변의 길이가 다 직각으로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정의를 기준으로 정리와 정의를 구분 한 번만 해봅시다. 자, 5번부터 7번 후딱 한 번만 해보자.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 별로 그렇게 정의와 정의를 구분하는 걸 하진 않아도 됩니다. 딱 한 번쯤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맞아. 되게 헷갈리지? 되게 헷갈려요. 자,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이다. 그렇죠? 뭔가 둔하게 생긴 각이에요. 정의예요. 둔각의 정의는 90도보다 크지만 180도보다 작은 각이 맞습니다. 둔각의 정의는 정의예요. 정의. 왜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정의랑 정의는. 그렇죠? 둘 다 맞는 말하는 거잖아요. 정의는 약속이라서 참인 명제고요. 정의도 참인 명제 때 얘는 증명해서 나온 참인 명제예요. 괜찮죠? 얘는 그냥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인 거야. 그렇게 약속을 잡은 거니까. 괜찮죠? 너 이름은 왜 김철순이? 그죠? 둔각? 너는 도대체 이름이 왜 둔각이니? 넌 정체가 뭐니? 나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이야.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사전 찾아서 튀어나오는 애가 그냥 정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6번 이등변 삼각형은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애예요. 얘는 그냥 정리해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 안에서 등장하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두 내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죠? 이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이에요. 정의는 내각이 직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런 내각이 직각인 도형들의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리로 봐야 됩니다. 괜찮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왜 빠졌는지 이해되죠? 그죠? 너무 암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알아야 돼요. 정의를.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러면 뒤쪽에 이제 유형 문제로 가서 명제 한 번만 좀 볼게요. 49번 한번 가해볼게요. 열심히 쓰기는 했는데 쓸 필요가 크게 없는 그냥 척 봐도 답이 뭐인지 알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답은 3번이죠. 약속 많다 적다.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많기는 한데 그게 몇 개냐 이렇게 구분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니까. 자, 당연히 대응하는 세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합동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고요. x가 오면 x 플러스 3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고요. 확실히 참이니까. 사각형은 다각형이다. 참이 나오는 거니까 명제. 얘는 소수는 못 올 수다? 거짓이죠. 소수순이 2도 있기 때문에 얘는 거짓. 어쨌거나 참거짓이 분명하네요. 그래서 참거짓이 모르겠는 애는 3번밖에 없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의와 정리에 관련된 거 하나만 좀 볼게요. 51번 하나만 해볼게요. 51번. 오늘 조건과 진리집합에 관련된 것까지만 좀 나가볼 예정입니다.
열심히 쓰기는 하는데 별로 이걸 다 쓸 필요는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하하하하하 평행한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분위각은 크기가 같다. 자, 답은 딱 뭐죠? 일단 뭐 참이에요. 다 참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명제 자체가 아니면은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답은 다 맞았네요. 그렇죠? 사각형은 내각이 합이 360도다. 사각형의 정의는 그냥 각이 4개 있는 도형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각이 합이 360도가 나오는 거는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얘는 이 정의 안에서 봤을 때 얘는 그냥 단순히 정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리. 자, 그다음 왜냐면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직선의 평행한 두 직선은 평행하다. 한 직선의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오, 참이죠. 참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뭐 정리죠. 그렇죠. 왜냐면 한 직선의 평행한 거를 다른 데 응용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정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면의 길이가 같은 도형은 마름모다. 이거 그냥 정의죠. 이게 마름모의 적이니까 마름모는 내면 길이가 모두 똑같은 사각형. 자, 합동인 두 삼각형은 대응각이 각각 같다. 그렇죠. 모두 같다. 그렇죠. 대응각. 그렇죠. 뭐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그렇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정리예요. 괜찮죠? 합동은 완전히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 똑같은 게 합동의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 합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SSS, SAS, ASA가 되는 거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동의각의 크기는 똑같다. 그렇죠? 평행한 두 직선에서 한 직선에서 만나는 이 동의각 크기는 똑같다. 이것도 당연히 그냥 정리에 해당한다. 왜? 증명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딴 데다가도 응용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과 진리집합에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때에 따라서 되고 때에 따라서 안 되는 식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 참과 거짓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그런 참거짓이 성립 때는 식 그거를 그냥 조건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건 같은 게 우리 x가 3보다 크다. 그렇죠? 이런 게 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이 조건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애들이 있겠고 그런 걸 나타내는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보통 조건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많이 나타내죠. 진리집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합이니까 대문자 기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x가 x는 3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리집합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부정까지 할 수 있을까? 부정까지 부정 고민스럽구만. 고민스럽네. 잠깐 얘는 미안. 일단 부정까지만 아니다. 부정까지 할 수 있을까? 하자. 부정까지 하자. 자,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조건 P가 X가 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조건의 부정은 not P라고 쓰면서 물결무늬로 그려주게 되겠네요. 자, 그 조건은 어떻게 된다? 3보다 큰 게 아닌 걸로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닌 걸로 그냥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집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여집합으로 나타내주면은 이 부정이 관련된 진리집합이구나. x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게 부정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조건의 부정이 있고요.
명제 부정이 있어요. 조건 부정과 명제 부정의 차이는 뭐냐? 그냥 뭐 결국엔 다 뒤집어 놓는 건데 하나는 참거지시 때에 따라서 성립하는 거고 하나는 참거지시 분명한 애들 관련된 얘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면 동물이다. 자, 이런 명제 자체도 통째로 어떤 피명제라고 할게요. 그래서 조건과 명제를 전부 다 스몰 문자로 많이 나타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나피라고 볼 수 있는 명제 부정문이야. 얘는 사람이면 동물이다. 아니다. 괜찮죠? 이 통째로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통째로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쓴다 그러면 보통 결론 부정 쪽으로 많이 얘기해도 돼요. 사람이면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서 부정을 써주는 게 좋고요. 그냥 무조건 뒤에다가 아니다만 붙이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전체가 아닌 거예요. 전체가 아닌 거. 괜찮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 중에서도 그래 조건 중에서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A는 B는 C라는 조건이 있다고 칠게요. 자, 요거의 부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의 부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일단은 요것도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짜리에 대한 어떤 부정인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x가 4보다 작다. 이거의 부정이면은 x는 4보다 커졌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 부정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 자체가 x는 4보다 크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not p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정은 뭐예요? 얘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아니어야 되니까 4보다 작은 것도 아니어야 되고요. 5보다 큰 것도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요? x는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한마디로 x는 4와 5 사이로 나와줘야 된다. 괜찮죠?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로 가고요. 그리고의 부정은 보통 또는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A는 B, 그리고 B는 C, 그리고 C는 A.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부정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A가 B가 아니거나 B가 C가 아니거나 C가 A가 아닌 걸로 나와줘야 돼요. 괜찮죠? 다시 한번 얘 부정이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괜찮죠? 전체가 아닌 거야.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야. 뭐라도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문제 조금만 한번 더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쪽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조건과 진리 집합은 그냥 아예 유형 문제로 좀 가볼게요. 유형 문제. 자, 일단 뭐라 그럴까? 52번. 일단 언어에 대한 정의부터 잠깐만 한번 볼게요. 52번.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그렇죠. 아유 너무 쉽죠. 아 미안. 오케이. 아유 너무 쉬워라.
너무 약간 봤죠? 오케이. 너무 시원한. 그렇죠. 5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원래는 1, 2, 3, 4, 5번 다 따져야 되는데 1번 x가 1이면 2x 플러스 1은 3이다. 참이죠. 명제에 해당하는 거고 10x 빼기 1이 3x 플러스 13이다. 그럼 넘기면 7x는 14니까 x는 2보다 크다. 그렇죠. 뭐야 이건 x가 2보다 큰 것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x가 2보다 클 때는 차,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거짓. 그래서 때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니까 얘는 조건이 당연히 맞을 겁니다. 이거 답은 그냥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2x 플러스 1은 짝수다? 아니 뭐 x가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짝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명제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그렇죠. 실수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이건 그냥 항등식이잖아요. 그렇죠. 항등식. 그렇죠. 명제입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x는 16의 합수다? 그것도 그냥 조건이죠. 그렇죠.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 자 미안해. 57번 하는 거 같아. 오자마자 답 낼 수 있어. 미안해. 방금 한 거라서 57번. 답만. 딱 보면 답이 나올 거야. 딱 보면. 자, 미안. 답은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웠다. 풀게 모자겠구나. 아무리 아까 준 걸로. 너무 쉬웠죠? 오케이. 자, 저기 그 해설은 지금 뽑았어요. 해설, 다 맞았어.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도, 아이고야. 당연히 다 맞았습니다. 오케이.